최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사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그야말로 핫합니다. 윤자경의 핫소스, 오늘 초대 손님 바로 그 뜨거운 업계에서 모셨습니다. 인물 키워드 보시죠. 벤처 투자업계 큰형님,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윤종현 ES 인베스터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 호칭 마음에 드세요? 네, 오래 계셨죠? 네, 오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뭐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요즘 주식 시장에서 정말 벤처 투자사들이 정말 주식으로서 정말 핫한데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상당히 좀 보고 놀랐는데, 네. 그 시장이 기업들이 좋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벤처 투자하는 네. 업체로서의 벤처 투자사야 당연히 좋았었는데, 네. 벤처 투자사 자체가 하나의 주식의 그러니까요. 종목으로서 그러니까요. 하는 경우는 사실은 2000년대 벤처 버블 시대에 잠깐 그런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투자한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크다 보니까 점점 어쨌든 가치는 커가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사들도 이제는 이제 그 투자 자체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거 이외에 또 주식시장에서 또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잘하면 더블로 좋은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벤처 투자업계 큰형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ES 인베스터 네. 대표 하시기 전에 또 키움 인베스트먼트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합치면 거의 한 20년 정도 되시나요? 한 12, 13년 정도 CEO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로 치면 20년 넘게 하시고 네네. CEO만 12, 13년 그냥 직업이 CEO라는 그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사 히스토리와 함께 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투자 환경이라든가 업계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겠어요. 예, 많이 틀리죠. 공교롭게 제가 업계에 들어왔을 때가 벤처 버블이 아주 그러네요. 아주 꼭지에서 끝하고 그다음에 벤처 버블이 시작되는 것들을 전 다 봤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벤처 캐피탈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가 크게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돈을 모으는 펀딩, 그 돈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투자한 돈을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클이 잘 맞아야 회사도 크고 선순환이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이 어쨌든 실패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그러드는 그런 경우인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벤처 투자가 좁은 의미에서 그 자료 나온 것만 해도 벤처 네. 투자가 6조 5천억 원, 예. 그리고 투자가 4조 5천억 원, 그다음에 네. 펀드가 6조 5천억 원이니까 네네. 그 극심했던 벤처 버블기에 비해서도 다 두세 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마 올해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꾸준한 성장세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게 무슨 버블 때문에 그런 것이냐, 네.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네. 과거에 그 투자 첫째는 저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업체들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게 삼성전자, LG전자의 무슨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면은 대부분 그 대기업들의 일종의 이제 부품 소재들이겠죠. 네. 이제 이런 업체에 투자 잘하면은 수익도 나고 주로 그쪽이 회수처였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그것도 우수한 친구들이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벌써 엑짓까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무슨 마켓 관리도 그렇고, 그렇죠. 많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입니다. 의사도 창업을 하고, 맞습니다. 예. 금융인도 창업을 하고 네. 그러고 있죠. 네, 의사도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보다는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여도 하고 네. 또 자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냐고 한다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할 적에 점점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네. 정말 우수한 학생일수록 이제 창업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회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잘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천수답 구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다음에 가지고 그렇죠. 잘 되면 뭐 타율 몇 %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특히 그게 IPO 시장에 국한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해서 이게 IPO가 가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IPO 못 가면은 뭐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있었겠지만 이 IPO에 의한 회수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M&A가 워낙 대형 M&A가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거기에서 회수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도 뭐 뉴스들 많이 접하실 겁니다. 뭐 카카오가 뭐를 인수했다. 카카오 네이버 둘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근에 뭐 그 보수적이던 롯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중고나라를 네, 인수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KT가 뱅크샐러드를 인수했다. 자기들 전략 목적에서 인하우스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안 돼. 오히려 그 젊은 스타트업들을 사서 비즈니스가 검증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환경, 투자 환경, 회수 환경 자체가 많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하듯이 벤처 기업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왜 우리는 미국 같지 않지? 왜 우리는 실리콘밸리 같지 않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벤처 기업들이 미국 벤처 기업하고 틀렸어요. 그렇게 하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틀렸고. 근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우리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렇고 또 규모는 또 틀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투자 환경도 우수한 친구들이 네.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네. 회수 시장도 M&A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어떤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인더스트리가 잘 된다라는 거를 보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정말 이렇게 엘리트들, 뭐 똑똑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이 그 인더스트리로 몰린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지표인 맞습니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뭐 영화 산업이 뜰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와 닿고요. 그 어쨌든 벤처 투자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투자의 맨 앞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맨 앞단에서 하는 이 벤처 투자가가 보는 이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글쎄요. 궁금합니다. 여기 뭐 와서 잠깐 앞에를 좀 보니까 네. 워낙 핫하게 이 돌아가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네. 뭐 사실은 저희들이야 초기에 투자하고 뭐 길게 기다리고 회수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봤을 적에 기본적으로 뭐 왜 등락이야 다 없겠습니까? 단기 등락, 장기 등락 다 있겠지만 업체들이 기술과 혁신에 의해서 계속 그 기업 밸류를 창출하는 것들이 계속 빨라지고 있고 커지고 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마 미국의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네. 비자하고 그 JP 모건인가 두 네. 회사 빼고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 첫째는 당대에 창업한 회사예요. 두 번째는 다 기술 성장이라고 흔히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년 전과 또 들고 20년 전에 생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기업들도 물론 앞으로 그래서 이 기술과 융합, 네. 이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것을 주식시장은 사실은 미래 가치 아닙니까? 그 미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주고 그 미래 가치를 갖고서 끌어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저는 단기적인 그 등락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기업의 발전과 같이 간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주, 성장주, 빅테크주들이 워낙 많이 이제 고점 치고 갈 때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제 뭐 한때 또 가치주를 우리가 찾아야 네, 된다. 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뭐 이분법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방식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는 있고 뭐 당황스러운 것도 있죠. 물론 어쨌든지 하나의 분석의 툴로서 그다음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 절대적인 어쨌든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기술적인 분석 갖고는 네. 보이지 않는 뭐 이거 퍼로 치면 어떡할 거냐. 네. 퍼가 아니면 그럼 PSR로 할까? 그래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 숱하게 많이 있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스펙이 합병해서 뭐 널뛰게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웃으면서 그 얘기합니다. 네. 기술주가 성장주고 성장주가 가치주다. 네. 그래서 그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가장 퍼포먼스 왔을 때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 네.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뭐 여러모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또 뭐 이커머스 뭐 관련 기업들, 뭐 게임 관련 기업들도 이제 나스닥으로 가볼까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근데 이제 이제 쿠팡 상장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뭐 국내 상장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 뭐 간단하게 말씀 주신다면 어떠세요? 어떻게 전 보세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둘 다 분명히 쿠팡의 고민도 있었고 우리 그 금융당국, 뭐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쿠팡의 밸류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쿠팡은 쿠팡 나름대로 우리가 그 쭉 뭐 수십조 규모의 밸류의 펀딩을 받지 않습니까? 그 펀딩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나고 그동안 쭉 해온 것들이 그 매출도 많지만 네. 그게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라는 묘수를 찾았고 그 나스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이커머스 플랫폼들 쿠팡 같은 식으로 그 비즈니스를 해온 뭐 그거보다 좀 규모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고 또 다른 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뭐 밸류 얘기는 했는데 뭐 지금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도 뭐 나스닥 갈까 뭐 그런 얘기 뭐 서로 뭐 부인도 하곤 했지만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도 밸류가 뭐 지금 이커머스 같은 경우 네이버가 오히려 쿠팡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가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는 저는 어쨌든지 그 각자 가진 시장의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아직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코스닥 시장, 우리 증시가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갈 기업들은 나스닥에 사실 가면은 사실은 그게 뭐 코스닥이 꼭 저희 증시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전체가 저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런 질문 어떨까 싶은데 상장 앞두고 있는 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뭐 IPO 뭐 대여 이런 거 좀 뭐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하는 뭐 기업들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미 대여라고 하면은 네. 워낙 관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고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올해 아마 저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거는 그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NC보다도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치로는 뭐 우리나라 게임 기업에서는 최고일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오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업체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예,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무슨 스타트업 같지만 히스토리가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차분차분 해가지고 패션 커머스 그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단단한 수익도 쌓고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그 우리 갑작스럽게 무슨 커 있는 이커머스하고 좀 틀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의 밸류가 어떨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요. 우리 주린이들한테 주식으로 돈 벌려면 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 말씀 듣는데 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주린이라는 용어를 치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주린이죠. 다만 이제 저는 예. 이 장기 뭐 투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뭐 가끔 뭐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50% 정도는 성장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에 넣어라. 비싼데요. 비쌀수록 더 비싼 걸 사라.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그 대신에 그 회사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 한번 늘 생각해봐라. 네. 3년 후에 시가총액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 6개월 단위로 그걸 튜닝을 하고 실제 지금 한 부분들이 3년 후에 실현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도 굉장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높다 한다면 그 주식 계속 갖고 있어라. 네. 근데 그때 실현돼서
퍼가 무슨 뭐 30배짜리, 40배짜리가 뭐 15배, 20배가 됐다. 예. 그때 팔아라.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예. 나머지 50%는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니 뭐니 지금 엄청난 어쨌든 정보의 홍수에 살고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윤정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